자,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어디 쪽이든 시간을 가지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별을 직감하고 불안감이 엄습해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를 못해요. 더욱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가 해소가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고 거의 처음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그 불안감은 나의 감정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을 달라는 남자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나요? 갈등 상황이죠. 근데 이 갈등 상황이 유순하게 해결이 되면 시간을 달라고 하나요? 아니죠. 뭔가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이 오가곤 합니다. 이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자면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지금 논쟁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득을 하거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어차피 무의미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연애관계에서 나한테는 단점인데 내가 이 단점을 받아들이고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시간을 가지자라는 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을 가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자기 자신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이 여자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체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이별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 관계의 지속을 결정한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매달리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대방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염증이 느껴지고 매달렸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상처를 받고 그러다 화를 내고 그 사람은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얘랑은 진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별을 선택하게 되고 그 뒤에 또 매달리고 이런 상황의 악화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관계는 큰 방향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매달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 연애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인지된 상태에서는 무기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 얘기할 골자와는 약간 다른 경우니까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이 대체 왜 발생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명확하죠. 지금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느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를 하는 말들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해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또 자존심 때문에 굽히던 굽히지 않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은 지금 나랑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고자 관계를 배팅을 해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잃어도 상관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 관계를 잃고 내가 힘들 것은 불보듯 뻔하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뻗팅긴다고 그게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상대는 지금 내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절대 아니고 대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여지를 상대방한테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들을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네 입장은 알겠는데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차분하고 이성적인 톤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가 다시 나와의 대화에 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의견을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는요, 말을 간결하고 천천히 전달을 하면서 중간중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너도 여기까지 내 입장이 이해가 가? 응. 그리고 이러이러했었어.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이 방식은 왜 효율적인가? 서로가 어디 부분에서 의견이 어긋났는지를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요, 서로 지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논지에서 벗어나는 궤변도 나오고 궤변이 나오면 그 대화는 끝장입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의 논지를 찾고 그 뒤에 내 의견을 조곤조곤하게 전달한 뒤에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머리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웠던 것도 서로 잘 만나 보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생각 우리 서로 해보고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시간을 가지긴 가지되 이게 감정적으로 이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의 입장의 간극을 해결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하게 이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을 하세요.